성장통 새는 구멍을 확실하게 막아드립니다. 황금빛 미래를 위한 특급 설계 프로젝트 대국민 통장 점검쇼 설계자 유기의 설계자들 업무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 꼭 알아둬야 할 재테크 소식. 머니, 이 귀여운 머니 이슈. 왜 이래요? 자, 나태주 설계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모든 이슈를 소개하는 머니 이슈. 나태주가 소개하는 이번 주 머니 이슈는요, 바로 리셀 테크입니다. 리셀 테크. 아, 리셀러. 리셀. 그렇죠, 리셀러. 리셀이란 단어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네. 정확히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 최동기 설계자가 리셀 테크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다들 좋아하시는 이제 한정판 제품, 그렇죠. 네. 혹은 좀 인기 있는 제품을 이제 구매한 뒤에 비싸게 이제 되파는 행위를 리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이제 이걸 재테크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걸 바로 리셀 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리셀 테크. 네. 아니, 리셀러라는 새로운 직업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은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 이 리셀 테크에 큰 관심을 보이는 세대가 바로 20, 30대라고 합니다. 이 리셀 테크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생대를 우리가 MG세대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저 역시 MG세대. 네? 네. MG네요, 진짜. 그 MG세대의 대표적인 재테크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셀 테크인데요. 네. 흔히들 거래되는 품목을 좀 보면 네. 잘 알려진 명품 브랜드 제품을 의류, 뭐 운동화, 한정 굿즈 상품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테크, 네. 많이 들어봤죠. 슈테크, 난리죠. 뭐. 스테크. 스테크. 네. 테크가 뭐예요? 다른 건 알겠는데. 별다방. 스테키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별다방 네. 있잖아요. 해마다 돌아오는 이 별다방 굿즈들을 사서 다시 판매하는 게 이제 스테크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그거 받으려고 새벽에. 커피 사놓고 커피 버리고 그것만 맞아요. 그런 뉴스까지 볼 정도니까.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쓰시려고 사러 가놓고 야, 너 그 가방 또 사? 얘기하면은 아, 이거 재테크 수단이야? 라고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도 왕왕 상당히 있죠. 많고요. 오픈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매장 오픈하기 전에 그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줄 서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르바이트생도 있대요. 맞아요. 네. 줄 서주면 뭐 한 12만 원 정도 일당을 주고요. 대신해서. 네. 줄만 섰는데? 네, 줄을 서서 그 해당 아이템을 구매까지 해주면 웃돈을 더 얹어서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근데 그거, 다시 이제 리셀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벌기에 그렇게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면서 사는지 궁금해요. 사테크 해봄직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익률이 좀 어마어마한데요. 얼마예요? 제가 2017년도에 한 590만 원 하던 백이 있었어요.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올해 7월에는 호가가 어느 정도로 뛰었을까요? 정답, 1000만 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올랐다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데요. 지금 970만 원입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 60% 이상 올라간 거예요. 나 소름 지금. 아니, 근데 이렇게 그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실제로 이게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테크 수단이 되는데 샵된 가방을 사려면 최소한 1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만 이런 재테크가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줄 서지 않고 이런 명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명품에 투자하는 ETF 펀드. 이 펀드 올 연초 수익률이 한 40% 이상. 그러니까 줄 서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스마트폰으로 재테크를 하셨어도 광클했어요. 네, 40% 이상 수익을 팀장님 왜 이렇게 올리실 수 있는 심각해? 거죠. 내가 이걸 얼마나 했는데 막 이런 느낌. 오히려 그 집에 계신 분은 별로 관심 없으시다면서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시계도 안 차고 백도 안 들고 정말 양말만 신고 다녀요. 진짜 양말만 신고. 아, 근데 왜 하는 거예요? MZ 세대들은 그 리셀 테크를 그러면 왜 그래요? 지금 왜 하는 거예요? MZ 세대는 물어보죠. MD 세대들의 기본이 뭐냐면 정보 세대잖아요. 정보가 우리 한 10배, 20배 정도 너무 빨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희귀성이 어떻게 잘 팔릴 거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쇼테크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쇼테크요? 그럼 뭐예요? 쇼? 자,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쇼핑을 하는 사람들인데
파는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쇼핑을 하는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구나. 우리는 쇼핑을 하려면 본인들이 내가 가지려고. 내가 가지려고 쇼핑을 그쵸. 하잖아요. 그런데 팔기 위한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쇼핑을 하는 거죠. 나태주 설계자가 오늘 또 알찬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머니 이슈 리셀 테크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 새로운 재테크 꿀팁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가치가 쭉쭉 올라가는 명품 재테크 정보 다음 주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계팀장 도경환입니다. 어떤 일로 문의 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45, 결혼 6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맞벌이로 둘이 합쳐 월 5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금슬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버는 족족 다 쓰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자산관리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 베이비. 뭐가 난 자기랑 지금처럼 마음껏 쓰면서 스pen딩하면서 웨이스트하면서 사는 게 너무 해피한데 우리 자산관리 꼭 받아야 돼, 자기야? 자기야, 애가 없어도 돈은 있어야지. 나이 들면 누가 우리를 돌봐줘. 알았어. 자기 가자 그러면 무조건 다 해야지. 나 이뻐, 자기야? 자기 너무 예뻐. 어머, 이 고소한 냄새. 두부 금술 너무 좋으시다. 아니, 애기 없으면 어때요? 돈만 있으면 되지. 맞아요. 저희가 둘이 다 쓰느라 모아둔 돈이 없어요. 아니, 지금부터 내 말대로 저축하면 10억 그거 금방 모아요. 아줌마야, 아저씨예요? 하자, 아줌마. 정체성이 잠깐 아줌씨. 혼란이 왔어요. 네, 아줌씨. 아니 10억? 아니 뭐부터 해야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 보니까 두 분 월 한 550 정도 버시던데 맞아요. 이 중에서 한 180만 저축하세요. 저축은 단중장. 단중장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단중장이요? 단중장. 단기, 중기, 장기 저축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관리사가 저희를 위해 짜준 저축 계획은 이랬습니다. 180만 원 중 100만 원은 단기로 3년 납입 저축보험을, 50만 원은 중기로 5년짜리 종신보험을, 30만 원은 10년 장기 달러 투자였습니다. 베이비.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 허리띠를 그냥 확 그냥 졸라매 보겠습니다. 베이비. 저희는 그날부터 3년 동안 월 18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3년 동안 월 180 저축하느라 고생한 남편을 위해 단기 저축 자금을 찾아서 차를 바꿔줘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돈을 찾겠다고 말했더니 찾을 수 있는 돈이 3년 동안 납입한 3,600만 원에서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베이비 여보, 돈 크라이 울지 마요. 그 자산관리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봤어. 없는 번호라고 나와. 뭐라고? 오 마이 갓. 그럼 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어떨까? 거기도 전화해봤어. 퇴사할 때. 울지 마, 베이비. 나의 가슴 찢어져, 베이비. 돈 없어도 괜찮아. 이러다 병 나요. 병 들면 치료한다고 돈 들어요. 뚝, 베이비. 뚝! 설계자님들, 저희 착한 남편을 봐서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요. 오늘 남자가 너무 남자였네요. 아니 근데 착한 남편이네요. 착한 남편이고. 의뢰인 사연을 정리하면 자산관리사의 권유로 단중장, 3년 단기, 그다음에 5년 중기, 10년 장기 저축 상품을 들었는데 납입이 끝나고 단기 상품을 찾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원금이 없어진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분들이 가입한 금융상품들을 확인해 봤더니 일단 모두 보험 상품으로 저축 플랜을 만드셨어요. 저축이 아니라 네. 보험 상품이다. 그러니까 단기도 보험, 중기도 보험, 장기도 보험.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의구심을 한번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산관리사가 추천해 주니까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말만 듣고 이제 재테크를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 봤을 때 그냥 보험 세일즈를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맡긴 게 아니라 그냥 보험 세일즈를 하는 아는 거죠. 사람이 더 무서워. 네. 일단 단기
단중장에서 단기 그 3년 3년 납짜리 저축보험을 가입을 했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보험은 완납을 하면 원금 이상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짜리 저축보험인데 3년이 돼도 원금이 안 돼요. 3년이 돼도 원금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네. 일이냐. 왜 그런 거예요? 3년 3년 정도 납부하고 한 7, 8년, 한 10년 정도 되어야지 네. 원금의 이자가 뭐 한 4, 5% 정도 발생을 해요. 네. 이게 실제로 다들 아는 분들한테 가입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저처럼 처음 본 사람이 가가지고 100만 원 저축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나한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근데 아는 사람이 가면 에이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정말 친한 사람인데 믿고 가입을 하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중기 단중장에서 중기로 가입을 하신 건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네, 저축이 아닌 이제 보장 보험.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이었거든요.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단중장 중에서 이제 장은 요즘 달러 투자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달러. 네, 보험회사에서도 달러에 투자하는 종신보험들이나 저축보험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냥 달러라는 글자만 보고 장기로 투자나 재테크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하셨지만 이 또한 종신보험이었던 거예요. 와, 정말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부가 되고요. 달러? 근데 보험으로? 달러 종신보험? 달러? 왜 보험도 어려운데 왜 거기다 달러를 갖다 붙였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달러 보험이 뭔지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 보험회사도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면 이 보험료를 잘 저축하고 재테크를 해서 자산을 불려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회사가 저축을 해도 이자가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생각한 거는 미국의 장기 채권 수익률이 우리나라 시중금리보다 일단 높으니까 그럼 보험료를 한화가 아닌 달러로 받아서 우리도 그 달러를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자. 그러면 국내 이율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 보험금들을 잘 굴려서 나중에 보험 소비자들이 사고를 당하면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보험이 달러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달러 보험이 저축도 있고 뭐 연금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 달러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지만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장기로 저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달러 저축이나 혹은 뭐 달러 연금에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망보험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는 달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신 게 가장 문제였죠. 아니 이게 저축인 줄 알았는데 싹 다 보험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근데 많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죠.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면 200~300만 원씩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200~300만 원이 보험료가 아니에요. 그럼요. 저축이고 재테크 수단이지 보험료가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이분들은 저축이고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200~300만 원을 납부하는 거지 내가 아파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200~3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저축이나 그 재테크가 올바로 되지 않고 다 보장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거 저 어떡하죠? 아니 지금 계속 입을 못 다물고 어쩔 줄 있어요. 몰라 하는데요? 왜 태주 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 사실 저 은행에 갔다가 3년 납입하는 저축보험 들라고 해서 들었어요? 들어버렸거든요. 이거 저도 그러면 의뢰인이랑 똑같은 경우인 거죠?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내가 가입한 건 예금 적금이 아니라 저축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은행에서 왜 보험을 팔아?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라고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땡땡땡 저축보험, 땡땡땡 저축 뒤에 보험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니터에다 서명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써 있어요. 안 봐요, 그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눈도 어두워지고. 무조건 가입할 때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순수한 저축 상품인가요? 아니면 이거 정말 보험 상품인가요? 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죠. 지금 아직 안 드신 분들 꼭 그거 들기 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 상품이 좋아서 가입을 하시다기보다는 내 목적에 맞게 재무 목표에 맞는 맞아요.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지만 단기, 중기, 장기 재무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런 지인 때문에 내가 아픈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들 저축을 포기하거나 그만두셔서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절대 안 되죠. 내 돈 관리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불릴 수 있을지 고민인 모든 분들 저희 설계자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 보이지 않는 미래. 하지만 저희 설계자들과 함께라면 내 미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채널A 설계자들 홈페이지에서도 사연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 설계자들에게 꼭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통장 점검 쇼 설계자들 재무 설계 받기 위해 스튜디오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고객님을 만나볼 그런 그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첨단 디지털 아몰레드 브리핑 시작합니다. 야. 좀 어울려요. 어머. 남자한테. 잠깐만. 뿌리가 없다고요, 남자? 왜? 사실 저도 굉장히 이거 잠깐만 치명적인데. 예. 오늘 의뢰인은 나이가 어리세요. 31세. 청춘 많네요. 예, 31살 늦가기 사회 초년생이세요. 예. 특징은요. 역마살을 다수 보유하고 계신데요. 역마살. 예. 어디 가만히를 못 있는 거죠? 이사를 많이 다니시나? 재무의 특징은요. 저축, 투자, 텅입니다. 텅텅이네, 텅텅. 텅텅남이에요, 텅텅남. 좌우명은 죽을 한 번 없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멋있잖아요. 죽을 한 번 없다. 그럼요. 파이팅! 남자다. 남자다. 화통하다. 좋아하는 것은 변화. 항상 뭔가에 도전하려고 하고. 왜 역마살이 변화하려고 하는 있는지 거. 알 것 칭찬. 싫어하는 것이 안전과 안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 저 죽으란 법은 없다. 이 말 하나로 아주 호기롭게 젊음을, 청춘을 누리고 계신 분 같은데 궁금해요. 자, 오늘의 설계 의뢰인 늦깎이 사회초년생 뿌리 없는 남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뿌리 많아요. 남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뿌리 없는 남자, 31살 이상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여쭤볼게요. 뿌리 없는 남자라는 게 제가 워낙에 일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고 네. 뭐 주거지도 여러 번 자꾸 바꾸고 하니까 친구들이 뭐 좀 뿌리 내려야 되지 않겠냐. 예, 요즘 말로 좀 근본이 없다. 이래가지고 묵은 돈, 예, 근본이 없다. 뿌리 없는 남자가 됐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역마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뿌리도 없고 역마살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돌아다니셨길래 이 정도인지. 국가로는 한 16개 국가 정도를 여행을 한 것 같고요. 도시로는 한 30개 이상 한 것 같은데 와. 유럽 뭐 프랑스부터 해서 영국, 뭐 벨기에, 독일, 뭐 체코, 헝가리, 뭐 그리스, 이탈리아 등등 뭐 한 바퀴 쭉. 그러니까요. 뭐 여행을 할 때도 막 계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충동적으로 가고 뭐 한 달만 있으려다가 2달 있기도 하고 뭐 살다 오기도 하고. 살다 온다고요? 예. 최장 살았던 기간은요? 어제 베트남에 여행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한국 돌아왔다 다시 짐 싸가지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또 어디서 살아봤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또 한 1년 반 정도 지냈습니다. 요즘 진짜 잘 다니시죠. 그리고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러게요. 기본적인 소득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한국인 분들이 오신 여행사에서 좀 일을 하면서 여행객분들 대상으로 그런 업무를 좀 봤었고, 제주도에 사실 있을 때는 제가 친한 친구가 이제 조그만 소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카페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체인점을 하나 이제 맡아서 관리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뢰인분께서 91년생,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리세요. 근데 사실 30대들의 로망이거든요. 저 진짜. 열러. 헤이! 열로족의 뭐 거의 족장급이세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부럽죠. 젊었을 때. 그래도 피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 때. 그렇죠. 이게
예. 더 많은 나라에 나가서 많은 문화도 체험해보고 네. 사람도 그럼요. 만나고 음식도 먹어보고 참 부러운 인생을 살아오신 그리고 것 사실 같은데. 그 값진 경험이야말로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그럼요, 생각할 수 그럼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럼요. 그렇거든요. 네. 근데 자산이라고. 어쩌다가 그렇게 이제 좀 뿌리를 내리게 되셨어요? 제가 30대가 되고 나니까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가 고정적인 수익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뭐 감도 안 오고 또 저 친구들도 저처럼 돈 관리를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쵸. 네. 30대가 근데 됐으니까. 물어보니까 뭐 이미 청약이랑 뭐 다 해놓고 그렇죠.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만 바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면서 그래요. 또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잡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투잡이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두 군데나 뿌리를 아까 제주도에서 있었던 네. 그 카페 카페. 거기 매니저로 주간에 이제 일을 하면서 네. 이제 고정적인 수익을 조금 가져가고 있고요. 네. 저녁에는 이제 최근에 친구와 같이 카페 겸 바를 창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좀 진짜 근본 있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자. 나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돈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돈 관리 이거 잘 잡아가야 티끌모아 태산이 가능할 겁니다. 처음이라 이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재무 관리 노하우 저희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통장이면 돼. 설계는 지금이야. 전 나태주와 함께 통장 점검 하실 분들 설계자로 고고. 고고! 예. 자, 지금까지 욜로족으로 살다가 31살, 이제 돈 관리에 발을 들이고 싶으신 우리 이상린 의뢰인님, 재무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욜로로 뿌리 없이 살면서 통장에 돈이 과연 있긴 있을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건 아닐까? 대단히 걱정이 되는데 일단 네.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잔고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장 잔고 한번 눌러주시죠. 네, 눌러주시고요. 이상리 씨의 통장 잔고 보여주세요. 아, 근데 나도 31살 때는 진짜 아, 돈 없었어, 나도. 없었어요. 나는 근데 네, 이제 진짜. 일을 막 시작했으니까. 27살에 입사했는데 31살에 돈 네. 자, 올라갑니다. 일단 올라갑니다. 가능성도 있어요. 없죠. 제가 아니, 그래도 저는 한 40만 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40만 뭐야? 원. 뭐야? 오, 아, 200만 200만 원. 원. 생각보다 많은데? 저보다 많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 전문가 입장에서 네. 욜로 외치다가 골로 갈 뻔했다. 네. 딱 통장 잔고가 그 수준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욜로시다 골로 갈 뻔했다. 네. 이 잔고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사실 신용카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위주로 항상 쓰는데 네. 뭐 사실 이제 가게 월세라든가 최소한이나 제 생활비 생각하면은 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 정도는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칭찬해요. 왜냐면 저도 체크카드 쓰거든요. 신용카드 안 써요. 의외로 많이 박박 긁을 줄 알았는데 그런 성격은 또 아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늦깎이 사회초년생이잖아요. 네.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정도의 생활비는 내가 냅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잔액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딱 만나서 하는 말이 저 얼마 모으고 싶어요. 많이 그래요. 다들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나 5천만 원 모을 거예요. 말만 하시거든요. 외치기는 하세요. 근데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지출 통제. 통제. 네. 너무 이거 약간 무서운 단어다. 사람 이렇게 숨통을 조이는 단어잖아요. 돈 모으려면 쓰지 말아라. 통제라니요. 통제를 시켜라. 제가 말하는 지출 통제가 무조건 쓰지 마셔라. 막 어떻게 옥죄는 그래요? 게 아니라요. 네. 쓸 때 쓰시되 현명하게 소비하자. 정답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보통 돈을 모으려면 첫 번째로 시드머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종잣돈을 모아라. 종잣돈이 있어야 이게 불려나갈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이 종잣돈이 없어요. 내 소비 패턴을 판단한 다음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10%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10%를 오히려 저축하는 게 내가 더 투자로 가는 첫걸음일 수 있어요. 아, 참
참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의뢰인의 지출과 수입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씨의 수입을 보여주세요. 자, 아까 통장 잔고는 자, 아까 200만 원이요. 200이 있었으니까 수입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렇죠. 2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2배. 500 정도. 400. 250만 원. 250만 원. 저게 가게 하시는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인 거예요? 사실 아직 가게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상태이고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볼륨 카페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현재. 급여. 그래요. 이럴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맞아요. 초반에 잘 몰아쳐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럴 때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새는 돈이 어디 있나 요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출 내역을 저희가 싹 봐야 하는데 어떻게 의뢰인 오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씨의 월 지출 금액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지금 욜로족이라서 그렇게 큰 돈이 될까 싶은데 뭐야? 물론 209만 4,739원이 월 지출액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마이너스는 이게 아니니까. 좋게 말하면 마이너스는 아니고 네. 나쁘게 말하면 애지간하면 다 써버리시네요 그냥.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의 이제 새는 돈이 없는지 제가 또 세부 지출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네. 자동차가 45만 원. 네. 의료비 16만 5천 원? 학자금 대출 상환이 36만 원이 있고 보험을 그래도 들어놨고 주택 보험 알차게 청약도 하시네. 갖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쓸데없는 소비가 막 많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월 수입에 맞먹는 지출 금액을 현재 기록을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40만 원 정도 남네요. 250만 원에서 네. 209만 원 빼면은 뭐 50만 원이겠죠. 혹시 40만 5,261원 아니에요? 40만 5,261원. 와! 깜짝 놀랐네. 와, 저 이과 나왔거든요. 사회 늦깎이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돈 모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자, 서민정 설계자 뭐라고요? 지출 통제. 지출 통제 맞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뭐 관리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생활 관련된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노숙인가요? 할머님하고 친할머니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뭐 생활비 쓰시는 돈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집에서의 뭐 기본적인 공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식비 같은 경우도 예, 다 해주십니다. 할머니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88 되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싶은 것 중에 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할머님한테 효도를 좀 하고 싶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실 욜로의 삶을 즐기셨잖아요. 네. 지금은 행복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 뭐 맛있는 거 먹는 정도? 제가 봤을 땐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학자금 대출이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신 지가 꽤 되셨을 텐데 지금 학자금 대출을 지금 한 몇 년 동안 상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제 갚기를 시작했고요. 뭐 이제 사업자를 등록하고 하게 되니까 네. 이제 딱 월 36만 원씩 청구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여유자금 있을 때 딱 한 학기만큼만 갚아놨다가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확인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의뢰인분처럼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받긴 하는데 보통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들로 많이들 하세요.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업하기 전까지 뭐 대출 상환에 대한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잊고 사는 맞아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래서 본인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 받으신 시기가 언제이실까요? 제가 2010년도에 처음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또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대출 받은 시기 이걸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학자금 대출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금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도 이 청구서가 날라오고 그때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제서야 알았어요. 하나는 5.2% 이렇게 되고 5점이면 너무 높아. 나머지 두 개는 한 2.9%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학자금 대출 금리가 5.2%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좀 고금리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금리 대출은 좀 빨리 상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의뢰인이 생각을 했을 때 상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지 한번. 지금 뭐 36만 원씩 청구가 되고 한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3년.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돼요. 아니요. 아우. 아니, 티가 3년도 안 돼요? 3년이 안 된다고. 아니, 사람 숨을 쉬게 해줘야지. 3년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의뢰인이 생각했을 때는 3년이지만 저희는 1년 안에 상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설계자들입니다. 나 저런 화법 너무 좋아. 먼 걸음에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학자금 대출 1년 안에 다 상환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지금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본인이 3년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3분의 1인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의뢰인 통장에서 가장 많이 새고 있는 돈 바로 보험료였어요. 보험 아까 몇 개 얼마 안 되던데? 30몇만 원. 39만 원. 지출 내역에서 39만 원이 지금 보험료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험의 점수를 제가 매겨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한 20점. 20점이요? 좋지 않을 줄은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근데 너무 낮다, 20점이면. 그러니까 월 보험비로 39만 1,739원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왜 보험 점수가 20점밖에 안 되는지 일단은 보험 내역을 그럼 저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이 일단 10만 원 이상이고 치아보험? 치아 안 좋으세요? 치아가 왜요? 나중에 임플란트 할까 봐 지금 들어두신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약해요, 치아도? 그래서 많이 흔들리신다 그래가지고 뿌리가 아니, 나 이 나이에 치아보험 들으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보니까 종신보험이 또 있어. 뭐예요? 이거 분명히 그냥 친구가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 모르는데 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이 또 제주도까지 찾아오더라고요. 활발하다. 들으라고. 그거 팔라고 제주도까지 찾아와. 갈등을 찍히고. 베트남에서 2년 살다 귀국했는데. 제가 그때부터가 이제 약간 뭐 저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때인데 뭐 적절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주니까 뭐 얘기 들었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래요. 들었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 이렇게 의뢰를 하시죠. 네. 제가 진단을 좀 해봤는데요. 3건의 보험에 이제 치아보험을 제외한 2건의 보험,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리 하셔야 된다라고 셋 다 없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3개 다 들었어요? 아니요. 다 따로. 또 거기서도 뿌리를 또. 그런 친구가 3명이에요?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니 정말. 뭔데, 칭찬? 뭐. 칭찬? 그래요. 칭찬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시작점에는 내가 데뷔를 해야겠다. 그니까. 사실 내가 뭔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럼요. 왜냐면 관심 없이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시행착오를 더 나중에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젊었을 때 청춘을 일단 먼저 지르는 거 네. 잘하셨는데 이제 아쉬운 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사회초년생들이 보험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될 4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험료, 보장 범위, 보험 기간, 납입 형태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장성 보험,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는 보험은 내 월 평균 수입의 한 8에서 10% 정도. 그리고 내가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약 15% 정도까지 보험료를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직 싱글인 의뢰인께서 19%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을 하고 계세요. 과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뭐 앞서 잘 포장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완전 잘못한 거죠. 보험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 이유가 이제 지금 의뢰인 같은 경우는 상속할 가족이 없어요. 사망보장을. 네. 근데 대상이 없는데 종신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셨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병원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실손의료비거든요. 지금 가입을 하시더라도 보험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없네. 이런 보험들이 준비되지도 않고 내가 사망했을 때 보장받기 위한 보험, 그리고 CI 보험은 정말 중증 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보장받는 보험인데 순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시고 그게 금융상품이든 생활이든 올바로 저축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가입을 하실 때 지인의 말만 듣고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의 필요성, 목적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은 정말 자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재조정해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그냥 일단 다 처분을 해라. 다시 맞습니다. 시작을 해서. 네. 우리가 흔히들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자체가 종신보험을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엄연하게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보장성 보험이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입하면 나는 2년 뒤에 사망을 하건 아니면 90세에 사망을 하건 무조건 한 번은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차감하는 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불이가 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40세 남성의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일반 기본형 종신보험을 15년 납으로 가입하시면 월보험료가 한 33만 4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내가 낸 돈이 되는 시기까지가 해약환급금이 약 17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내 17년 뒤에 원금이 될 자산을 위해서 매달 돈을 납입한다? 하시겠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7년 뒤에 원금이면 사실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못 선택을 하시면 사실은 뼈아픈 후회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치아보험 역시도 1년이면 납입보험료가 약 31만 8천 원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권해줘서.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크라운 우리 금리 씌운다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랬을 때 보장받는 게 40만 원이에요. 겨우 내가 내는 돈이 1년에 30만 원 돈, 받는 돈이 40만 원. 그럼 우리가 그거 쉬어봤자? 쉬어도 4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크게 이제 그 임플란트나 뭐 큰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좀 봐줄만 했다. 또 있어요? 네네. 그 또 하나의 종신보험을 보시면은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 몇 년 납보하면 된다라고 얘기 듣고 가입을 하셨어요? 잘 기억이. 그냥 술 먹고 쌓이는 나보다. 지금 의뢰인 나이가 31살인데 뭐 길게 안 내도 돼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69년? 31살인데 69년을 더 그렇죠. 뭐 69년만 내면 돼요. 100살까지 그 납부하러 가야 돼요? 네, 69년만 내면 돼요. 근데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갱신 주기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돼요. 아, 올라. 이거 네. 갱신형이구나. 그런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목적에 맞지도 않고 앞으로 총 납부할 돈을 계산해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보장받는 금액보다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너무 우울하시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말 아까 지출 통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험도 효율적으로 지출을 통제해야 돼요. 나에게 알맞는 보험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모두 다 정리하고요. 지금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 자산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실손 의료비 아까 우리 병원에 가셔서 쓰시는 의료비의 일부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료로 단 8,800원이면 가입이 됩니다. 어머, 확 다운되네요. 그런데 지금 실비가 8,800원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뭐 도움이 되는 보상이 있는지. 실손 의료비는 사실은 내가 병원에 가서 쓰시는 비용에 대해서 거의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감기로
독감으로 영양제를 가서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종합보험에서 감기로 진단 자금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쓰신 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회초년생들이 보험을 첫 번째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실손 의료비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거 저 오타 아니에요? 어린이 보험이라뇨? 저희 아들이 들어야 될 것 어린이에요, 같은데. 어린이. 어린이에요? 아니 얼굴 31살. 아직까지 보험 나이로 만 30세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그래요? 턱걸이로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어머나 우리 어린이 애기야. 참 잘했어요. 제가 찾아와서 잘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이 30세. 네,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장 한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질병 대박. 진단 시에 납입이 면제되는 납입 면제 범위도 넓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와. 꼭 늦기 전에 내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란 막차를 타셔야 돼요.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암 진단금 3천만 원 그리고 뇌와 심장 관련된 범위가 정말 넓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진단비까지 1,500만 원에 뭐 항암 방사선 치료비, 수술비까지 두루두루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네. 20년 동안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료가 약 11만 40원 정도가 돼요. 11만 40원 정도가 돼요. 지금 여기서 세이브된 돈이 얼마예요? 줄었어요. 치아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쨌든 가입을 하셨잖아요. 지금 치과 가서 검진 한번 받으시고요. 그래서 공사하실 게 있으면 공사 싹 하고 네. 네, 정리하신 다음에 그 차라리 치아보험 납부할 돈으로 그 치과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가신다면 큰 돈 나갈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죠. 세이브된 보험료로 충분히 치과 치료 비용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정기검진을 다니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안을 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한데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씁쓸하기도 하네요. 예. 보장도 안 되는데 돈은 더 많이 내고 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정말 잘 몰랐구나. 네, 예. 네. 많은 근데 분들이 그런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정말 잘 알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맞아요. 네. 혼자 살건 둘이 살건 여럿이 살건 모든 가정의 고정 지출비 보험이죠. 의외로 보험에서 힘들게 번 돈이 새어나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안 들자니 불안하고 들어놓으면 미심쩍은 존재가 바로 보험일 텐데요. 지인 권유로, 가족 권유로 들게 된 내 보험 정말 필요할 때 이게 황금 동아줄이 될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나태주가 있는 이곳 설계자로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당신의 고민 완전 격파해드립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은 그렇게 저희가 들여다봤고 또 다른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나요? 눈에 띄었던 게 경조사비와 선물. 이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 여자친구 선물인 거 맞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을 한 10만 원 정도 줄이실 수 있으실지. 선물만 냅두고 네. 경조사를 이제 줄여서 아, 경조사를 줄이면 아니 선물. 아니, 남의 경조사를 왜 본인이 줄여요? 추억을 더 많이 사주시고 아. 선물 사주시는 비용 딱 10만 원만 줄여주신다면 좋다. 그래도 끝까지. 학자금 대출 1년 안에 무조건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험료에서 줄어든 돈이 대략 한 27만 원 맞아요. 정도 그랬죠. 됐고요. 그다음에 매월 이제 급여 받아서 남는 돈이 한 40만 원 정도 네. 됐죠. 이 둘 합치면 67만 원이고요. 선물 비용 10만 원 정도 줄이시면 한 77만 원 그렇죠. 정도 되거든요. 77만 원을 그냥 은행에 적금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돈이 약 920만 원 정도가 딱 돼요. 두 분의 학자금 대출. 네, 그럼 지금 네. 학자금 대출이 993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1년간 77만 원만 잘 저축하시더라도 1년 안에 학자금 대출은 무조건 상환하실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게 저축을 하면. 아니 3년 생각하고 오셨는데 우리 설계자들이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1년으로 확 줄었어요. 뭐 돈 모이면 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세요? 2년 뒤에 할머니가 이제 90살이 되시니까 그때쯤 한번 같이 이렇게 커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아, 효자다. 진짜 여자다. 할머니랑 엄마, 네, 어머니. 아빠,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는 잘 모르겠고.
지역을 뭐 따로 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할머님이 예전에 할아버님하고 같이 하와이 여행 가셨어요. 좋다. 너무 좋았다라고 너무 말씀 많이 좋아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상하는 자금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계세요? 그래도 4명 가면은 넉넉하게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호화 여행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하겠습니까? 2년 안에. 2년 안에. 2년 안에 2,000원.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2년 말고 1년 안에 1년 안에 뭐야. 제가 나 이 화법 너무 좋아. 나이 화법 그거서만 했었잖아요. 안 돼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나면 그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던 36만 원 가량의 맞다. 금액이 남고요. 이제 거기에 맞네. 기존에 남았던 잉여자금 77만 원이 합쳐지면 한 달에 약 113만 원 정도의 비용이 그러네. 발생을 남게 되는데요. 네. 이걸로 1년 정도 모으면 약 1,350만 원 정도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투자 수익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꼬박꼬박 매월 113만 원 정도만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1년이면 한 1,35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가계 수입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1년에 650만 원 정도는 가계에서 수입으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월 5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한 55만 원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이 1년 정도라면 사실 2천만 원으로 여행 자금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근본 없는 이 가계는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남아야 그 배는 남아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행 자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쓰기 위한 이벤트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돈을 모으셨는데 또 여행을 다녀오면 내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잖아요.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이제 하나씩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5년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35살 네. 될 때까지 한 1억 정도를 만들고 싶다. 5년 안에 1억 만들기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지출들을 잘 줄여서 절제하고 자제해서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저축과 재테크를 병행해서 연간 수익률 뭐 7, 8%? 네. 뭐 그 정도만 달성하셔도 5년 안에 1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1억 만들기가 정말 쉬운데 그게 왜 달성이 안 되냐? 지출 통제가 안 되니까 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해서 1억을 맞추려고 하니까 만들지 않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목적 자금을 만드시려면 절제해서 150만 원 저축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보다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해주신 말씀들이 뭐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충분히 안 하죠, 마음만 먹으면 맞아요. 정말 잘 실천만 하면 되는 이야기들 같아서 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꼭 명심하셔야 될 제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구분하셔라입니다. 지금 의뢰인분도 통장을 그냥 하나의 통장에서 다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생활비로 쓴 건지 내가 투자했을 때 쓴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비로 전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장을 월급 통장, 네. 그다음에 생활비 통장, 그다음에 내가 저축이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투자 통장,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 4개 정도 네 갖고 가지로 있어요. 구분을 하셔라. 진짜요? 그러면 이체 일자나 이런 부분을 조절해서 꼭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은 언제 빠져나가서 내가 그 자금을 먼저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정 지출은 월급날 그렇죠. 가까이에 빠져나가게 해야지 우리 통장에 돈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가야 할 돈 있는데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장 나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목표 생활비를 정하셔야 돼요. 얼마를 쓸지. 네, 우리가 흔히들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지 이거랑 내가 우선 해야 할 대부분의 자금을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쓰시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월급의 60%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통장 나누기와 내 목표 생활비를 정해서 쓰시는 습관을 먼저 잡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굴릴 수 있는 법을 또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겠죠. 제가 그 추천해드리고 싶은 돈 관리 방법은 네. 아까 그 통장 잔고 200만 원 이제 넣어두셨는데 네. 그 200만 원이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돈이 하루도 놀고 있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의 보관처를 파킹 통장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킹? 네. 파킹 통장은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을 넣어두는 통장인데 하루를 맡겨두더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운영하실 때 이 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면 많은 이자를 불이해 주기 때문에 파킹 통장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짠테크 그리고 재테크와 투자에 대한 이 재미를 좀 붙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체크카드만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체크카드 종류가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체크카드 중에 결제하고 나면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포인트로 돌아오는 체크카드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를 받아서 뭐 펀드에 투자한다든지 그 소액이라도 재테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신용카드를 쓴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결제 단위를 10,000원 단위로 설정해 놓고 9,000원 결제하면 10,000원이 결제되고 1,000원은 자동으로 투자가 돼 버리거든요. 이런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짠테크를 하신다든지 체크카드만 쓰신다라고 하면 페이백 받은 금액으로 펀드 투자하신다든지 이런 작은 금액들도 재테크를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방법들을 같이 좀 운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지출을 하면서도 좀 재미를 가지실 수 있고 또 소액이 모여서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재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킹 통장과 짠테크 같이 시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황금빛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 무엇보다도 정확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차근차근 제대로 밟아나가는 그 스텝이 되게 중요하겠죠. 매달 꼬박꼬박 불어나는 자산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싶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맞춤형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재무관리가 필요한 분들 모두 공개 수배합니다. 언제든 저희 설계팀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세요. 참, 뭐 이제는 난 돈 생각 안 하고 좀 선비처럼 살고 싶어라고 생각해도 이제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아마 이상린 씨처럼 사회 초년생들 가운데는 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돈은 인격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 돈에 대한 인격을 부여하면 그 돈은 불어나거든요. 근데 돈을 너무 천대시하는 거죠. 아이 뭐 이 돈 언제든지 난 벌 수 있어. 아 그래, 뭐 1년 안에 뭐 나 사업 잘 될 수 있어. 뭐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로 돈을 인격체처럼 다뤘을 때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네.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아마 상당히 멋진 미래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재무에 대해서 저는 뭐 너무 모르니까 완전 백지 상태였는데 오늘 이 설계자들 통해서 밑그림을 다 그려주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색칠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국민 통장정보표 설계자들 6명의 설계자들이 힘을 합쳐 새는 돈 막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설계자들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빵빵! 채널 A